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 북한이 쏜 군사 정찰 위성 때문에 어제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했죠.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강력한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젯밤에는 탄도미사일도 쐈습니다. 뒤에 든든한 러시아가 있다는 자신감일까요?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권갑구 기자입니다. 천리마 일형이라고 적힌 신형 로켓 발사체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여러 각도에서 공개한 비행 모습입니다.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파기한다는 선언을 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북남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가 예고한 대로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카드로 대응하자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 전면 파기로 맞선 겁니다. 책임을 떠넘기고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것들이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 껍데기로 된 지 오래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며 구체적 도발 움직임도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11시 5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전술핵을 암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결국은 초대형 방사포나 대구형 방사포급을 의미하는 것을 봐야 돼요. 최근 북한 신포 앞바다 잠수함 기지에 잠수함 여러 척이 포착된 위성 사진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해거래 해일을 통한 수중 공격 훈련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우리 정보당국도 북한이 쏜 군사 정찰 위성 러시아 지원으로 발사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발사 현장엔 서양 외국인도 포함돼 있었고요. 어제 러시아 과학자가 평양에 들어온 듯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북한의 3차 정찰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고하며 성공 배경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이 설계도 및 1, 2차 발사체와 관련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어서 국회 국방위 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약적 발전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러시아 군용기가 위성 발사 다음 날인 어제 평양에 도착한 항적이 포착됐는데 러시아 과학자들이 탑승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위성 발사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찍은 현장 사진엔 러시아 기술자로 보이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금년 내 추가적인 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정도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니까 북한이 파기하고 북한은 사실은 파기를 원했어요. 이걸말로 우리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는 예컨대 비유하면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초래되는 건 1원입니다. 신 장관은 효력 정지를 빌미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위 군사대국 영국을 방문 중이죠. 양국 정상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고 최고 수준의 합의 다우닝가 합의도 그 초점이 안보에 맞춰졌습니다.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양국 정상은 어떤 합의를 했는지 현지에서 송찬욱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총리관저에서 열린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체결한 다우닝가 합의도 안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과 영국 양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리드해 나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The signing of the Downing Street Accords today strengthens that friendship. 양국 정상은 인공지능과 양자 등 과학기술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첨단 과학기술을 군사기술로 변환하면 적의 무기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퀀텀 센싱, 퀀텀 컨트롤 등을 통해 적 미사일의 발사 시도를 좌절시키거나 미사일의 궤적에 영향을 미쳐 계획된 목표 지점의 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영국은 5위 군사대국이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밀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입니다. 다우닝가 합의엔 영국과 추가 군사훈련, 외교와 국방장관 회의체 신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프랑스 파리로 떠납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닷새 앞두고 국제 박람회 기구 본부가 있는 파리에서 막판 부산 유치전에 나섭니다. 런던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관리해달라 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설화에 대한 우려를 표한 건데 아직 별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민영배 의원은 문제가 안 되는 발언이었다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 비상징계 후 처음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이재명 대표는 말과 행동을 철저히 관리하라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낮은 자세로 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길 다시. 비공개 의총에서도 암컷 발언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비명계 오영환 의원은 최강욱 전 의원 당사자와 주변인들은 사과와 반성도 없다고 지적하고 탄핵을 남발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들 트라우마가 있는 무거운 단어를 우리가 스스로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고 강성 친명을 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쓴소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가 입장을 내기 전에 개별 입장을 자제한 여성 의원들의 행보를 공개 칭찬했습니다. 여성 의원님들이 아무 하지 않고 침묵했다 이런 비판들을 좀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여성 의원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게요. 일 총장 밖에선 최 전 의원 두둔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일총 중 기자들을 만나 동물농장 안에선 그 말이 문제가 안 된다며 발언 당일이 아닌 며칠 뒤 논란이 된 건 나와 김용민 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동물농장에 나온 상황을 설명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야 모두 현역 물갈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낮으면 공천을 아예 배제하거나 점수를 깎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영남 의원들, 민주당은 비명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20% 이상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안을 예고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평가를 통해 하위권에 속한 의원 최대 30%를 배제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총 111명, 이 가운데 최소 22명이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 진행한 당무감사에서 영남권 의원들이 대거 하위권에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당내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한 영남권 의원은 다들 포커페이스라고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고 또 다른 영남권 의원은 만만한 게 영남이라며 영남은 내부 경쟁이 치열해 오히려 험지라고 토로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할 경우 공천 경선 때 페널티를 주는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위 10%에 포함되면 경선 때 득표 30%를 감산하는 내용입니다. 당헌 당규 또 시스템 공천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정해진 바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비명계 내에서는 원외 친명 인사들을 내려꽂기 위한 사전 조치 아니냐 우려하지만 내부에서는 하위권은 아예 경선을 배제하는 국민의힘보다 물갈이 수위가 약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재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난 김태흠 충남지사. 중진들과 윤핵관들은 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인 위원장에게 혁신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을 논개처럼 끌어안으라 이런 주문도 했는데요. 혁신위는 다음 주 중진, 지도부,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의 희생 요구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난 김태흠 충남지사가 당의 혁신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당의 요청에 따라 의원직을 내려놓고 충남지사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살 껍질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중진들, 그다음에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지금 국회의원 한 번 더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당진 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사님 같은 분이 많이 계시면 제 일이 좀 쉬울 텐데. 인 위원장에게는 더 과감하게 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제대로 혁신위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 끄고 그러다면은 우리 혁신위원장님이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버리세요. 그냥 강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초심 잃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라.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게 아마 다시 또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혁신 동력을 얻은 인 위원장은 출마설이 나온 원희룡, 한동훈 장관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나 우리 한 장관님께서는 스스로 좋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자체가 저희 혁신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분들도 그분을 보고 내려놓고. 혁신위는 R&D 예산 삭감은 적절치 않았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과학기술 인재 공천 확대를 요구하는 5번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윤수미 기자와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찰스 3세 핑크색 네 글자로 하나가 됐어요. 네, 양국을 하나로 만든 건 이 가수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 이 찰스 3세 국왕에게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는데요. 영국 왕실은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UN 세계 기후 협약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며 이 블랙핑크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This is a global challenge. Climate change affects us all. I'm so glad I was able to do this with the president. This is kid here, which is the love. 만찬 때인가요? 국왕이 한 명 한 명 멤버들 이름도 부르던데요. 네, 영국 왕실하면 떠오르는 게 이 검은 모자의 근위병들이죠. 이 근위병들 이 엄숙한 자세로 이 블랙핑크의 대표곡 뚜두뚜두를 연주했습니다. 저 블랙핑크 한 자리에 모으는 게 쉽지 않다던데요. 어떻게 성사가 됐을까요? 네, 저도 궁금해서 취재를 해보니까요. 우리 정부가 섭외한 건 아니고 이 영국 왕실에서 이 훈장을 주고 싶다고 연락해서 성사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에요. 비례가 아닌 서울 동작의 이수진 의원. 나만 빼놓고 갔다 화가 나 보입니다. 네, 이수진 의원은 이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인데요. 이 특위위원들 8월에 6박 8일 일정으로 영국, 독일 등 유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 어제 같은 당인 민주당 소속 위원장을 향해 항의를 했습니다. 왜 나만 빼놓고 갔냐고요? 아니 가는 것도 누구누구 짬짬이로 가시고 갔다 온 결과도 공유도 안 해주시고
이수진 위원님께서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답니다. 어떤 기준으로 간 거냐고요? 위원장과- 정말 우리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도 위원장과 안 양당 감사 기위 특위 예산이 출장 예산이 5천만 원 이내였습니다. 더 갈 수가 없는 인원 제한이. 상당히 좀 보기 드문 항의이긴 한데 어쨌든요. 왜 이 의원만 빼놓고 간 거예요? 네, 알아보니 이수진 의원만 빼놓고 간 건 아니었고요. 이 위원장과 이 양당 간사만 다녀온 출장이었습니다. 기후위기 특위위원이 18명이니까 대부분 의원들이 못 간 거죠. 민주당 관계자 유럽 출장 빼놓고 갔다고 이 공개회의에서 같은 당 지적하다니 정말 망신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원들 해외 출장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한동훈 장관, 반사체 말고 발광체, 둘 중 누가 한 말이에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게 한 말입니다.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되게 좋은 화법이에요. 저는 한동훈 장관도 능력이 굉장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발광체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반사체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칭찬과 덕담을 한 건데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방법도 알려줬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할 말 다 했던 이 검사 윤석열처럼 하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어느 정권에나 할 말을 했던 사람 이미지였습니다. 그냥 부정이라 그러면 다 때려잡는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답하냐에 따라 가지고 듣다 보니까 또 칭찬인지 갈등을 부추기는 건지 좀 헷갈리네요. 네, 이 전 대표 오늘 이 정치 시그널 내내 이 칭찬을 하면서도 뼈가 있었는데요. 어제는 한 장관이 스스로 이 고향을 공개해서 화제였죠.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책을 좀 나올 수도 있죠. 네, 이 전 대표 이 말 나온 직후 과거 한 장관에게 정치를 춘천에서 하는 건 어떻겠냐 했더니 한 장관 측 불쾌하게 생각하더라는 일화를 공개하며 은근한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 정치권에서 두 사람을 경쟁 관계로 보지만 훌륭한 정치로 두 사람 모두 자체 발광하면 제일 좋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교전. 이 중지에 합의는 했다는데 포성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일까지도 석방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다희 기자 보도 보시고 또 이게 합의가 깨지는 건 아닌지 이스라엘 대사를 스튜디오에 불러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하마스와의 협상을 승인했던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내일 전까지는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돌연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협상은 합의된 것이라며 최종 수송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석방 대상 인질과 수감자 명단 결정, 맞교환 경로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일부 협상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하마스 등 테러범들의 석방을 우려하는 테러 희생자 유가족들이 대법원에 청원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מפחיד אותי שמחזירים את המחבלים האלה לרחובות. אני גרה פה בירושלים. 인질 가족들은 물론 가자 주민들 원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هدنة كذابة هذه كلها بيعملوها بعدين بكذب الشعب بخلوه يطلع واللي بقصف واللي بضرب واللي بخبط. 교전 중지와 인질 석방이 늦춰진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공세는 여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있는 하마스 정보본부를 급습해 건물을 폭파했다고 영국 매체는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하루 동안에만 100명 이상 추가로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모셨습니다. 또 나오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제사회가 이 전쟁이 이제 끝날지 기대가 큰 상황이에요. 어쨌든 나흘간 교전을 중단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이스라엘이
금요일 전에는 인질 석방이 시작되지 않을 거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언제쯤 이게 가능할지요? The negotiations are secret. I think everything is very difficult. Israel insists that all of the people who are being held hostage by Hamas be released. 그 1차 합의하는데도 46일이 걸렸는데 이번에 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압박이 좀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좀 뒷이야기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All I can tell you is that the very high-level Israeli officials are involved. The Qataris are facilitating. The Egyptians are involved. The United States as well, of course. 자, 협상안을 보면 추가로 10명이 석방되면 휴전 기간을 하루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그러면 더 늘어난 추가 협상도 지금 진행 중이다. 이것도 지금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The issue is the following. Every day that there is a pause in fighting, Hamas strengthens its position and our soldiers are become under more and more threat. But we've prioritized the issue of the hostages. So indeed, if Hamas will release 10 every day, then the pause will increase by a day. This creates a structural incentive for them to release hostages. And I hope it'll work, but we can't know. 남은 인질이 정확히 몇 명이 지금 하마스에 잡혀 있는 건가요? I know approximately. We had a number of 238, which was our estimation. So if 50 people are released, then 188 will remain. But we don't have exact numbers. We've never received the list. The Red Cross has not seen the people. The way the estimation that Israel has is the number of people, Israelis and foreigners in the region, who were present on October 7th and whose bodies we cannot find. 인질이 석방되더라도 하마스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작전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You're correct. You're correct. Look, no one wants war. No one wants this to happen. But what shall we do? I think the Palestinian representative was here at Channel A, Mr. Sian, and he spoke about all that has to happen is for Israel to leave the territories and transfer everything to the Palestinian Authority, and everything will be fine. The Palestinian Authority, we gave Gaza to the Palestinian Authority in 2005 in its entirety. They lost control to Hamas in 19 months. Are they willing to fight Hamas? They're not willing to fight Hamas. 그러면 지금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본국으로 데려올지 혹시 계획을 좀 세우셨을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Let me tell you what I do know. Once the hostages are received by Israel, they'll be transported to a number of specific Israeli hospitals where we have teams who will deal with them medically, the issue of mental health. 자, 어쨌든 하마스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마스 소탕 작전은 지금 진행 중인데 성과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소탕이 됐다고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We're doing our very best. I think that we're making a lot of progress, but it's quite difficult. There's no doubt that some of the Hamas leadership, perhaps a significant amount of their fighters, have moved south. Many of them are in the town of Khan Yunis. I don't want to speak about how Israel will pursue the war against Hamas from an operational standpoint. We don't talk about that. 하지만 어쨌건 지금 이제 교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 피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에서도 좀 부담은 클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Look, we feel the pressure internally on our own. There's no doubt that this causes great distress for the Palestinian civilian population. But what choice is there? Hamas is hiding behind them. 언제쯤이면 좀 끝이 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느낌이나 뭐 이렇게 정보 같은 걸 들으시면 감이 오십니까? Look, at the beginning, I incorrectly said the war would end within 1 month or 2 months. So I want to be a little bit careful about that. But I do think that Israel understands that this can't go on forever and that we have to work quickly as possible to fight while protecting and freeing the hostages and also to not strike Palestinian civilians. So it takes some time. 지금까지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두고 진실 공방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합의가 안 된 불법 촬영물이라며 황의조 선수가 지인과 공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 사건의 피해자 측은 황 씨가 불법 촬영물을 지인들과 공유했을 수 있다며 추가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황 씨의 형수가 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을 때 재판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유를 묻자 황 씨가 지인들과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겁니다. 만약 가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의 피해가 더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피해자 측은 유포 직후 있었던 황 씨와의 통화 녹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황 씨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황 씨와의 통화에서 싫다고 말했었다라며 불법 촬영을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황 씨는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최대한 막겠다고만 답합니다. 다만 황 씨는 통화를 마친 뒤엔 불법 촬영은 아니지만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마 촬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또 황 씨 측이 피해자의 신상 일부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측은 오늘 추가 입장문을 통해 황 선수는 영상 유포의 피해자라며 촬영과 관련 당사자의 취향을 제3자가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불법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재차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넘는 돈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동거인 측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9일 이혼 소송 항소심에 출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에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노 관장은 대리인을 통해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밝힌 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 넘게 쓴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TNC재단으로 현금이 이체되거나 친인척 계좌로 송금, 카드 결제 등에 쓰인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1,000억 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이 이혼 맞소송을 낸 지 3년이 지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양쪽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 김 이사장과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내년 1월 18일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50대 남성의 흉기 난동에 경찰관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3번이나 쐈지만 흉기 난동범의 두꺼운 옷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군복 바지를 입고 한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거리를 배회합니다. 남성은 편의점 앞에 앉아있던 행인에게 다가가 흉기로 죽이겠다, 살인 첨부업자냐며 협박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집에 있던 50대 남성을 찾았고 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흉기를 들고 나와 경찰을 위협했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100m 떨어진 주차장까지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양손엔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3발이나 쐈지만 한 발은 빗나갔고 2발은 두꺼운 겉옷 때문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큰 소리 치고 손 들고 막 해서 좀 무서웠어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1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하던 남성은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겨우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이마가 10cm 정도 베이고 손가락 등을 다쳤습니다. 3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고 최근에 약을 좀 안 먹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경찰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전기 택시가 갑자기 돌진해서 가게를 들이받더니 불이 붙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빠져나오기 힘든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용감한 시민들이 나서서 택시 운전자를 꺼내고 불을 껐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부산 연제구 한 교차로. 내리막길에서 전기 택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앞서 가던 다른 택시를 가까스로 피하더니 그대로 1층 가게를 들이받습니다. 이어 파란 불꽃이 일더니 불길이 금세 차량을 집어삼키고 가게에도 옮겨 붙습니다. 가까스로 운전석 문을 연 택시기사. 안전벨트를 풀지 못한 듯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위급한 순간 한 남성이 빠르게 달려옵니다. 택시기사 팔을 잡아당겨 밖으로 꺼내는 데 성공합니다. 곧이어 다른 시민들이 소화기를 들고 와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불은 이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사를 구조한 시민은 인근에 사는 30대 남성. 구조 도중 옷에 불이 붙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택시기사를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저만 있다 생각하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좋더라고요. 택시기사는 70대 남성.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그 직전에 어땠는지 사고 직후에 어땠는지 그 부분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대요.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택시기사를 구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입니다. 빨간색 신호가 깜빡거리고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달린 차량에 등굣길 고등학생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혜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삼거리를 향해 달립니다. 차량이 신호등엔 빨간 전멸등이 깜빡거립니다. 맞은편에서 자전거 한 대가 달려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더니 자전거와 부딪힙니다. 충돌 뒤에도 차량은 멈추지 않고 몇 미터를 더 주행합니다. 지난 20일 오전 8시쯤 경기 포천시의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SUV 차량이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이 차량에 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있다 보니까 압박이 돼가지고 좀 고통에 호소하고 있었고 머리 쪽에 피가 나고 있었고요. 마침 등하굣길에 순찰을 하던 경찰이 사고를 발견하고 황급히 달려왔고 차량에 깔린 학생을 보고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올리지만 역부족. 주변 사람들이 더 힘을 보태 차량을 듭니다. 다행히 차량 밖으로 구출된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량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처음에는 한 5명, 6명이면 들어올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니까 다 발벗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사고가 난 곳은 적색 전멸 신호등이 있던 비보호 좌회전 구간.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차량 운전자를 신호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역주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경찰의 정지 지시까지 무시하고 달아난 6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창문을 깰 때까지 내리는 것도 음주 측정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차 안은 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노터리를 도는 승용차, 순찰차가 뒤를 쫓습니다.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추적 끝에 순찰차는 차량 앞을 막아섭니다. 문 여세요, 빨리. 창문 여세요. 깹니다. 문 여시라고요. 문 여세요, 빨리. 문 열어.
그런데 운전자는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다시 달아납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5차선 노타리에서 2km 넘게 이어진 추격전. 끝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에 막힙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차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꼼짝 못하게 된 도주 차량. 그래도 운전자는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창문 열어라 깬다. 자, 문 부숩니다. 문 개방합니다. 강제 개방합니다. 결국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디해야 60대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옵니다. 차 안엔 술 냄새가 가득합니다. 세게.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려 했지만 남성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 알고 보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차를 세운 경찰에 짜증났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사이렌도 울리고 창문도 계속 멈추라고 수차례 하차를 요구했는데 못 들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운전 면허를 취소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모교를 찾아가서 수업 중이던 선생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오늘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 망상을 인정하면서도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고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골목을 뛰어갑니다. 28살 유모 씨가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의 얼굴과 옆구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유 씨, 피해 교사를 비롯한 여러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 씨는 2021년부터 우울증과 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괴롭힌다는 잘못된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흉기를 미리 준비해 학교에 가서 살해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도 없었고 피해 회복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도 감안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1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들이 제대로 조처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유 씨에게 피습당한 피해 교사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사흘간의 도주극을 벌이다 잡힌 김길수. 어떻게 병원을 탈출할 수 있었던 건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수하겠다고 하자 수갑을 풀어주고 제대로 지켜보지도 않고 교정 공무원들의 허술한 감시가 문제였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김길수 탈주 당일인 지난 4일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 채널A 취재 결과 교정 공무원 2명은 입원 중이던 김길수가 세수하겠다고 하자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부득이하게 수갑을 해제할 경우 1개 이상의 보호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매뉴얼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길수가 병실 내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한 명은 물을 들어 병실 밖 복도로 나갔습니다. 또 다른 한 명도 화장실 문 앞엔 없었습니다. 김길수는 이 빈틈을 타고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출근 전이니까 다들 몰랐죠. 간호사실을 알아가지고 방송했는데 방송한다고 오겠어요. 112 신고도 김길수가 도주하고 1시간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교정 공무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정직이나 강등, 해임, 파면 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수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내부조사 결과에 따른 겁니다. 교정당국은 김길수 도주 당시 정황은 밝히지 않은 채 뒤늦게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수용자들은 외부 병원 방문 시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병실 안에 웹카메라를 설치하는 감시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법정을 나서며 두 팔 벌려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겁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2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까지 손인혜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만세를 외치며 법정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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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려놓으시고 직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법원이 오늘 위안부 1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1심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나라인 일본 정부는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인당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나라 정부라도 우리나라 영토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불법 행위를 했다면 재판 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국제관습법이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신속한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저 소는 할머니가 몇 번 안 남았습니다. 할머니 눈 감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부 누워서 정신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오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소송은 원래 21명이 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 원고는 16명만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핀플루언서, 유튜브 채널 등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투자 종목을 추천하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들을 뜻하는데요.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들을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미꾸라지에 빗대며 이 범죄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에 이어 추가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금융계의 인플루언서를 의미하는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핀플루언서,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적으로 저지른 범죄건들이 2-3건 정도 저희가 포착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유튜브 채널이나 주식 리딩방에서 본인이 산 주식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보는 선행 매매가 적발된 겁니다. 그런 형태의 것들은 미꾸라지가 정말 물 전체를 흐리는 그런 엄단해야 될 시장 교란 행위라고 생각해서. 유튜브 구독자 50만 명이 넘었던 김모 씨는 자본금 7천만 원으로 시작해 200억 원대의 자산을 갖게 돼 슈퍼개미로 불렸습니다. 그는 선행매매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금 5천만 원이 있다면 5천만 원으로 미래를 담고 있는 주식 5천 원을 담을 것 같고요. 강모 씨는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와 유튜브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시세를 조종해 3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초장기적인 십층부석을 한 그 콘텐츠는 국내에 없습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오늘 민주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 법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이익을 뺏는 것은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자, 백화점 샤넬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생년월일과 거주지까지 써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매장에 못 들어갔지요. 과도한 이런 정보 공개 요구에 샤넬 측이 과태료를 물게 됐는데요. 그 과태료 수준이 이 샤넬 가방 하나 가격도 안 돼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 앞. 사람들이 대기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성함이랑 연락처 비밀번호 지금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제출하지만 과거엔 달랐습니다. 지난 6월까지 샤넬 매장에 들어가려면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생년월일과 거주 지역 정보까지 제공해야 했습니다. 구매자뿐 아니라 동행인에게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면 매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샤넬 측은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대리구매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고객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QR코드 찍으면 되는데 너무 집 정보나 전화번호나 좀 과하게 수집한다고 생각을 해요. 수집한 정보들을 잘 폐기가 됐는지도 궁금해요.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샤넬코리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360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1,000만 원을 웃도는 샤넬 가방 한 개 가격도 안 돼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샤넬 정도 되는 기업이면 뭐 360만 원이면 뭐 그냥 내고서 고객 정보를 얻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서 뭐 딱히 지장은 없을 것 같네요.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6월 16일부터 매장 입장 동반인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네, 식재료나 약재로 쓰는 버섯이 패션업계로 진출했습니다. 버섯으로 만든 가죽으로 가방이나 구두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웬만한 동물 가죽보다도 튼튼하다는 버섯 가죽 개발 현장을 유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밝은 색상의 핸드백, 남성용 구두와 파우치, 카드 지갑까지 버섯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제 손에 든 건 이 버섯 가죽으로 만든 가방입니다. 일반 가죽 제품과 질감이 거의 다르지 않은데요. 내년 초부터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버섯이 패션 자파로 변신하게 된 건 농촌진흥청이 버섯으로 단단한 가죽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에 이전까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영지버섯의 균사체를 톱밥과 함께 섞은 뒤 이 위에 면섬유를 덮어 배양합니다. 균사체와 면섬유가 섞이면서 한꺼풀의 원단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벗겨내 말리고 습기를 제거하면 됩니다. 버섯 균사는 이제 실처럼 생겼어요. 그 실처럼 생긴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어떤 가죽 형태의 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섯 가죽이 되는 거죠. 질긴 정도는 가죽류 권장 기준의 3.5배, 마찰에 견디는 내 마모성은 1.5배나 됩니다. 이게 가죽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서 이게 만들 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버섯 가죽은 동물 가죽보다 물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버섯은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대체하는 농업용 포장재로도 개발됐는데 이 포장재는 2년이면 저절로 분해됩니다. 건축 자재 소재라든가 다양한 우리나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 범위를 넓혀서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영양 만점의 버섯이 이젠 산업의 먹거리로도 변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최근 플랫폼 업체들과 일부 대기업들이 주 4일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늘어나 직원들은 반긴다지만 많은 기업들에게 주 4일제는 아직 먼 나라 얘긴데요. 경제카메라 송정현 기자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직원 160여 명이 근무하는 이 기업은 2년 전부터 매월 둘째, 셋째 주 수요일이 휴무입니다. 아이가 있어서 좀 평소에 못하던 이제 등원 화원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집안일이랑 그다음에 좀 평소에 못했던 리프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일수가 줄면서 회의 횟수를 줄였지만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회의도 정말 불필요하다면은 생략을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만 미리 사전에 고지해서 서로가 준비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매주 금요일을 쉬는 또 다른 회사입니다. 4년 전부터 4.5일제를 시행하다 지난해 주 4일제에 정착했습니다. 우려와 달리 매출은 전년 대비 13.3% 늘었고 직원 퇴사율은 3.7%포인트 줄었습니다. 채용 경쟁률도 3배 이상 높아졌고 직원 몰입도 행복도도 기존보다 5% 이상 높아졌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은 초과 근무 보상 개념으로 월 1회 주 4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반깁니다. 임금이 조금 삭감이 되더라도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틀에서 3일로 늘게 되면서 뭔가 자기 개발이라든가 다른 활동들을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 업체에게 주 4일제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직원이 50명 미만인 보도블록 제조 공장입니다. 이 공장 한 동은 모든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기계 주변에는 철장이 쳐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했지만 인력난에 주 4일째는 꿈도 못 꿉니다. 콘크리트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굳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스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원이라도 많으면 3교대 하면 되는데 공급이 안 됩니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체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제조업계는 이마저도 맞추기가 버겁습니다. 다 이 사람이 직접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 52시간제를 하면은 물건을 납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이 극히 일부인데 해당 업체의 좋은 인력들이 더 쏠리면서 중견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카메라 송정현입니다. 그동안 유료 서비스였던 챗GPT의 음성 기능이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해고됐던 샘 올트먼 오픈 AI 대표의 복귀와 함께 무료화가 전격 결정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그동안 유료 서비스였던 챗GPT 음성 기능이 무료로 공개됐습니다. And we're hungry. How many 16-inch pizzas should I order for 778 people? And each 16-inch pizza provides around 12 slices. You'd need to order around 195 pizzas. Would you like to know where to order from? 영어는 물론 한국어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서울 광화문 관광지 알려줘. 광화문 주변에는 경복궁, 대한문 박물관, 그리고 덕수궁 등 많은 관광지가 있어요. 이번 조치는 챗GPT 아버지로 불렸던 샘 올트먼 오픈 AI 대표의 복귀와 함께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회사 수익을 중시해온 올트먼 대표는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우려해 사업 확대에 시간 조절을 주장해온 반대파에 밀려 해고됐었습니다. I think this will be the most transformative and beneficial technology humanity has yet invented. 벌써부터 이번 무료 공개가 교육, 기업 인사, 금융, 제조업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인공지능 개발의 선두주자가 더 적극적인 사업을 예고하면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유명 관광지인 미국 나이아가라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는데요. 테러 가능성이 제기돼 국경 검문소와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검문소 주변이 흔들리더니 불길이 번지고 짙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폭발 직전 갑자기 속도를 내던 흰색 차량이 갓길에 부딪힌 뒤 검문소 차단벽을 들이받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And I first thought it was an airplane. It looked like slow motion. And I said, my God, it's a car. And it's a vehicle and it's flying. 현지 시각 어제 낮 11시 30분쯤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레인보우 다리의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관광객도 많이 찾는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귀성객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 2명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입국 심사요원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탑승자들은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자주 오가던 뉴욕 주민들로 초기 조사에서 폭발물 등 테러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동 전쟁으로 테러 경계가 높아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And we've been on heightened alert since October 7th. And again, anything can change. There is no sign of terrorist activity. 국경 검문소 4곳과 나이아가라 공항 국제선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최대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사건에 미국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FBI와 대테러 조직을 투입시켜 테러 가능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오늘 출근길과 퇴근길의 날씨가 정반대입니다. 오늘 낮부터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지금도 꽤 공기가 차가워졌는데요. 추위 예보에 거리도 빨리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밤사이에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14.6도까지 올라 대기 불안정으로 수원 등에는 한때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시 겨울입니다. 중북부와 경북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영하 3도, 모레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집니다. 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추위가 오래가는 이유는 통상 2에서 3일이면은 빠져나가야 할 찬 공기가 우리나라 왼쪽에 있는 2개의 기압이 막고 있어 찬 공기가 계속 머물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등 대부분 영하권입니다. 한낮에도 서울 2도, 전주 5도 등 한 자릿수로 체감온도는 영하권인 곳도 많겠습니다. 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추위가 반짝 풀리겠는데요. 하지만 화요일부터 다시 영하권입니다. 추위 속에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하늘은 맑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문단영입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정당 현수막 공해방지법. 여야가 합의는 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본회의 자체가 열리질 않고 있거든요. 오늘 잡혀있던 본회의 취소됐고 30일 예정된 본회의도 불투명합니다. 자, 야당은 방통위원장, 검사 탄핵안 통과에만 혈안이고 여당도 그걸 막기 위해 회의에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잠자는 민생 법안이 수두룩한데요. 자, 마침표 찍겠습니다. 탄핵 싸움에 등 터진 민생 법안.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